반갑습니다. 사조용전 8권입니다.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양철신과 포석약이었습니다. 포석약은 서럽게 울면서 다시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목임자가 곁으로 다가오자 양철신은 포석약을 너의 어머니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완한 홍렬이 직접 왕비인 포석약을 찾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매초풍을 어깨에 메고 있는 곽정은 광남육계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광남육계는 우선 곽정을 구하고자 매초풍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매초풍은 모두에게 적이었고 강남육계와 악당들은 서로 적인지 야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당들 중 한 명이 잠시 손을 멈추라고 크게 내질렀습니다. 이참에 강남육계가 뒤로 물러나 전투는 일시 멈췄습니다. 이때 황룡은 곽정에게 매초풍을 던져버리라는 몸짓을 해주었습니다. 황룡이 없었으면 곽정은 재빨리 매초풍을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매초풍에게 벗어난 곽정이었습니다. 이제 강남육계 곁에 곽정이 합류하니 더욱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당이 강남육계에게 정체를 묻자 첫째 가진학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7형제 강남 7개월씨다. 강남 6개는 5째가 죽었지만 자신들은 항상 강남 7개라고 했습니다. 악당들 중 성질머리 더러운 사통천이 강남 7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섭게 강남 6개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몽골에서 강남 6개가 사기를 망신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통천은 사귀의 사보였고요. 사통천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남 6개 넷째였습니다. 사통천의 무공이 넷째보다 높았기 때문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내 강남 육계와 양자홍과 악당들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강남 육계의 무공은 50인역씩, 악당들의 무공은 70인역씩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적으로 6대5의 싸움이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무공이 제일 높은 구양극에 합세하고 나니 금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악당들 쪽이 확연히 유리해지자 양자홍은 곽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자홍은 곽정의 피를 빨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양자홍이 곽정의 가슴팍을 움켜잡았습니다. 다행히 벗어나긴 했지만 왕초일에게 갖다줄 약재를 양자홍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곽정이 믿을 건 매초풍밖에 없었는지 매초풍을 가운데 두고 빙빙 돌면서 쫓고 쫓기는 형세였습니다. 매초풍은 곽정을 죽여 남편의 복수도 하고 싶었고 곽정을 잡아 내공시법을 배워 하반신 마비도 풀어야 했습니다. 하여 귀를 기울이다가 곽정에게 채찍을 날렸습니다. 채찍은 곽정을 향해 정확히 뻗어갔습니다. 그때 곽정 앞으로 몸을 날려 대신 채찍을 맞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말해 뭐해 바로 황룡이었습니다. 채찍은 황룡의 복부를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살이 찢기는 부상을 입어야 하는데 황룡은 멀쩡했고 되려 매초풍에게 옷이 찢어졌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매초풍은 황룡인 걸 알고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채찍을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황룡이 멀쩡했던 이유는 도화도의 보물 연희갑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남 육계는 평생을 형제들과 호흡을 맞춰서 싸워왔기 때문에 한 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전체적으로 무공이 높아 결국 밀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부들이 위험해지자 곽정도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듯이 곽정에게 무섭게 반격하는 악당이었습니다. 황룡은 그놈의 또다시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곽정이 위험해지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초풍 아버지한테 훔쳐간 구음진경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라고요. 구음진경이라고? 구음진경이 얼마나 대단한 무공 비법서길래 악당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을까요? 악당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시에 매초풍에게 달려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 떨어진 5만원권을 보고는 옆에 친구를 밀쳐버리고 돈을 줍는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황룡이 그린 그림대로였습니다. 매초풍과 악당들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음진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공의 백과사전 같은 비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양강이 달려와 악당들에게 왕비 포석약이 납치됐으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악당들은 당장 매초풍을 이길 수 없기도 했고 매초풍은 하반신 마비가 되어 도망갈 수도 없으니 우선 왕비를 되찾아오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곽정은 양자홍에게 왕처일의 약은 주고 가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양자홍은 그런 곽정에게 암기를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둘째가 부채로 암기를 막아주었습니다.
둘째는 부채에 박힌 암기들을 돌려주겠다며 양자홍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째는 소매치기 전과 30범이었기에 이 잠깐 사이에 약재를 다시 훔쳐냈습니다. 양자홍은 아무것도 모른 채 됐다며 다시 왕비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자 황룡은 지붕 위로 사라져버렸고 곽정은 광남육교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병사들에게 쫓기는 양철신 부부와 모겸자였습니다. 이때 포석력은 양강이 찌른 창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양철심은 모겸자에게 포석력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곤 병사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포석력은 1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오자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겸자도 병사들을 때려눕히며 우리 셋이 여기서 같이 죽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양철심은 무릎을 창에 찔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사가 그런 양철심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 그 병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바로 구척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구척이의 모습은 마치 태산같이 보였습니다. 18년 만에 구척이와 양철심도 눈물의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척이는 양철심 부부를 보호하며 같이 온 마옥에게 말했습니다. 사형, 이제부터 살육을 할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람 좋은 마옥은 그 말에 겁주어 쫓아만 버리자고 했지만요. 구척이의 살육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구척이의 살수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구척이에게 장풍을 날리며 공격해 들어온 악당이었습니다. 구척이가 반격해 물러서게 했지만 악당의 실력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내 통성명을 했지만 악당들은 이미 전진칠자 중 왕철과는 원한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척이와 마옥을 해치울 작정이었습니다. 악당 한 명이 앞으로 나가서 마옥에게 정중히 악수를 건넸습니다. 사람 좋은 마옥은 악수를 거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악수를 하면서 악당의 독침에 찔려 버렸습니다. 이내 악당들은 모두들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척이의 무공은 100인력, 구척이를 공격하는 악당들은 100인력, 70인력, 50인력씩이었습니다. 독에 당한 마옥의 무공은 90인력, 악당들 2명은 70인력씩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마옥은 앉아서 겨우 방어만 하고 있었고 구척이는 구연극과 무공이 같아 구연극 1명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싸움을 멈추라며 양강이 달려왔습니다. 양강은 분명히 구척이의 제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양강은 포석력에게 다가가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포석력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 말에 양강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양강 입장에서 18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몇 시간 전에 넌 왕자가 아니라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네, 전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시키고 달래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요. 완활홍련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양철심을 보고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이내 양자홍과 악당들 중 양자홍이 완활홍련의 허락을 받고는 양철심에게 기습적으로 암기를 발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구척이가 다행히 병사를 대신 맡게 하여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척이가 양강에게 친아비를 보고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쳤지만 양강은 시골 농사꾼과 한나라의 태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끝내 사실보다는 욕망을 선택했고 폐륜화가 되어 소리쳤습니다. 구척이와 마옥 그리고 양철심을 해치우고 어머니를 구하라고 말이죠. 싸움은 계속해서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양강의 욕망이 승리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왕처일이 위치를 알리는 폭죽을 쏘아올려 모두들 그 신호를 향해 후퇴했습니다. 구척이가 커다란 나무를 쓰러뜨려 시간을 번 사이 왕처일이 있는 곳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처일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서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각정에게 약을 구해오라고 했지만 곽정은 도대체 어디 있느뇨? 구척이는 모두들 집안으로 들여보내고는 혼자 나와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척이가 사력을 다해 싸워보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척이의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결국 양철심이 포석력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철심은 우리 부부가 여기서 세상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는 심장에 깊숙이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호했고 처절했습니다. 지켜보던 포석력과 모겸자, 구척이 양강, 그리고 완한홍렬마저 놀라고 말았습니다. 포석력은 생명이 다해가는 양철심의 심장에서 창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장에 주저없이 꽂아 넣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창이 관통되고 말았습니다. 양강이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달려가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가슴에 눈물을 맺힌 채 떠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She's gone. 이때 곽정과 강남 육개가 도착했습니다. 양철심은 황급히 다가온 곽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의영 곽사천과의 약속대로 내 친딸과 다름없는 목염자와 결혼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곽정은 미녀순위 1위 황룡, 2위 목염자, 3위 화쟁 이렇게 모두와의 결혼 상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조용전이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곽정에게 목염자를 부탁하며 양철심 포성약 부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활홍렬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픔과 양철심보다 사랑받지 못한 질투의 아픔 때문이죠. 완활홍렬은 이내 병사들과 고수들을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구척이가 돌아가는 악당에게 마오기 당한 독의 해독약을 내어놓으라고 덤벼 들어갔습니다. 둘째가 내막을 알고선 첫째 가지나한테 독이 묻은 암기를 빌려서 악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칠개도 구척이에게 18년 전에 맺은 원한이 있으니 악당한테 같은 편끼리 악수나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당은 어쨌거나 이 둘째도 독침 한 방을 놔줄 작정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악당만 독이 묻어있는 가지나게 암기에 찔렸습니다. 둘째는 악당의 독침에 찔리긴커녕 독침이 달린 반지마저 훔쳐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해독약을 교환하자고 했고 해독약을 먼저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악당이 자신의 해독약을 품속에서 찾아보았지만 어랏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마저 둘째가 훔쳐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마옥에게는 방금 훔친 해독약을 그리고 왕초엘에게는 아까 양자홍에게 훔친 약재를 꺼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벤져스4 엔드게임에는 둘째가 출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구척이가 양자원과 악당들에게 반년 뒤 정식 결투를 제안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강은 포성약의 시체 앞에 절을 한번 올린 뒤 말없이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구척이는 그런 양강을 보며 부들부들 화가 치솟았지만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척이는 다시 강남 육개에게 다가와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강남 칠협의 신의에 저 구척이가 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강남 칠협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강남 육개는 18년 전 구척이와의 내기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먼저 간 다섯째에게도 이 기쁨을 눈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잠시 뒤 양철신 부부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마옥과 왕철도 말끔히 해독되었습니다. 전진교도사들은 목염자에게 그간 사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염자의 무공이 양철신보다 높은 것이 궁금해 물으니 3일간 귀인을 만나 무공을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진교도사들은 놀라서 단 3일 만에 양철신보다 강한 무공이 될 수 있게 해준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목염자는 귀인과 약속했는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처일은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구척이는 양강을 생각하면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가르쳐 곽정과 무예를 겨루고 나서 모든 사정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양강이 너무 삐뚤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여 양철심의 유언대로 곽정과 목염자의 결혼만큼은 책임지고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염자는 이미 양강을 크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목염자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왕처일이 목염자를 저지하자 목염자가 반격을 했습니다. 어찌 목염자가 왕처일의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처일은 그저 목염자에게 3일 동안 무공을 가르친 귀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왕처일은 목염자의 무공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목염자의 무공을 가르친 사람은 구지신계 홍칠공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사조영전 8권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만.